안녕하세요. AI 코딩 에이전트 실험을 통해 확인한 생산성 그 이상의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이호정 베네딕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세션에서는 저희 이제 카카오가 AI 코딩 에이전트의 효용성을 좀 확인해 보고자 이제 올해 3월부터 진행한 실험과 그 실험 결과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사실 이제 실험의 약간 후반부 버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험 전반부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이야기는 이제 보시는 카카오 기술 블로그에서 자세하게 전반부의 내용들을 좀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실험 후반부 내용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이제 저희가 이 실험을 왜 시작했는지부터 해서 실험을 어떻게 설계하고 실험을 진행했는지, 그리고 그 실험 과정에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발견들을 통해서 이 발견들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좀 의미를 하는지를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실험을 시작하게 된 이제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이제 친숙한 얼굴이죠. 그래서 올해 2월 이제 X에서 안드레 카파 씨가 이제 바이브 코딩을 언급하게 되면서 바야흐로 이제 바이브의 시대, 에이전틱 코딩의 시대가 좀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바이브 코딩의 유행을 시작으로 정말 이제 수많은 이런 코딩 에이전트들이 등장을 하고 발전을 좀 거듭하게 된 올 한 해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코딩 에이전트의 발전, 바이브 코딩의 유행의 시기에 저희 카카오는 이런 바이브 코딩과 코딩 에이전트의 가능성 그리고 한계를 좀 확인을 직접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이브 코딩 에이전트가 단순히 뭐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카카오의 수많은 이런 프로덕션 레벨 코드 베이스 그리고 레거시 코드들 위에서도 이런 생산성을 확보를 할 수 있고 프로덕션 수준에서 요구되는 품질 수준을 만족할 수 있는지도 역시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코딩 에이전트들을 이제 조직적으로 좀 확장을 해서 적용을 하려면 어떠한 제도들과 어떤 기술적 기반들이 필요할지도 역시 좀 확인을 해보고자 이런 실험을 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실험을 이제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실험 로드맵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페이지 1부터 페이지 2까지는 이제 실험 전반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이제 페이지 2.5의 준비와 실행 그리고 이제 결과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공유를 드릴 거고요. 실험 전반부는 뭐 간략하게 먼저 언급을 좀 드리면 일단 페이지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3월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인 개발자가 순수 바이브 코딩 방식으로 그래서 바이브를 이제 막 타면서 만들어진 코드들도 절대 이제 보지 않고 모바일 앱을 이제 일주일 만에 안드로이드와 iOS 모바일 앱을 단순히 프로토타입 수준을 넘어서 이제 MVP 수준에 가까운 일단 모바일 앱을 개발을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99.9%의 코드가 커서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제 코드가 생성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페이지 1을 통해서 이제 바이브 코딩의 가능성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 한계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뭐 가능성과 한계를 조금 더 이제 확인을 해보고자 사내에 여러 또 사례들을 또 수집을 하기 시작했어요. 개발자분들도 이미 이제 바이브 코딩을 적용을 해서 간단하게 본인 이제 반복 업무들, 뭐 간단한 도구 만드는 업무들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비개발자분들도 빠르게 좀 개발에 좀 이 끼가 있으신 분들은 바이브 코딩으로 실제로 업무 도구들을 또 만들어서 활용을 하는 사례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저희 이제 개발자 한 분이 하루에 2시간씩 총 3일 이제 6시간 만에 이 사내 MCP 디렉토리 서비스를 개발을 하셔가지고 실제로 배포해서 지금 이제 사내 MCP 레지스트리로 사용을 하는 사례도 이 페이지 1.5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페이지 1, 페이지 2의 성공 사례들을 좀 바탕으로 이게 뭐 프로토타입 수준이랑 경량 업무 사례가 뿐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 이제 제품 프로덕션 레벨에서도 이게 유효한가를 좀 실험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4월에
바로 이어서 이제 페이지 2, 2단계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단일 개발팀, 이제 3명의 개발자분이 참여를 해 주셨고요. 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는 이제 생산성이 2배 이상 개선된 사례들을 3명의 개발자에게서 모두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에 참여한 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스토리 포인트 기반의 업무 규모 추정을 적용을 해 오고 있던 팀이라서 이런 AI 코딩 에이전트 도입 전, 후의 생산성 비교, 정량적인 비교가 훨씬 좀 객관적으로, 수치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페이지 2의 생산성 2배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게 이제 단일 개발팀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개발자, 더 다양한 연차, 업무 도메인, 직렬의 개발자들한테도 유효한 건가, 일반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이제 페이지 2.5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페이지 2.5 실험을 진행하기에 앞서 좀 준비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AI 마일리지 제도와 에이전틱 코딩 가이드북 2가지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페이지 1, 2를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원툴이 없었어요. 이게 뭐 사용성, 뭐 성능, 그리고 뭐 속도, 뭐 비용 등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고려했을 때 단일 원툴은 좀 없었고 다양한 어떤 환경에 따라서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서 도메인에 따라서 선호하는 도구들, 유효한 도구들이 좀 다르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확대 실험에서는 이제 뭐 어떤 특정 도구를 일괄 취급을 하기보다는 어떤 비용을 마일리지로 좀 지급을 하고 그 마일리지 한도 내에서 개발자분들이 자유롭게 도구들을 탐색을 하고 사용을 하고 이제 피드백을 주는 형태로 그렇게 설계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 도구들은 그냥 내가 쓰고 싶은 거 막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건 아니었고요. 저희 이제 AI 세이프티 사내 AI 세이프티 기준에 맞춰서 일단 보안 기준이나 여러 기준에 부합하는 도구들만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꼭지로는 이제 에이전틱 코딩 가이드북인데요. 이제 여러 가지 AI 도구들에 대한 사용법, 뭐 사용 팁을 정리했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AI 도구를 쓰든지 간에 AI와 같이 협업을 할 때 지켜야 할 이제 명확한 원칙과 좀 그런 원칙들을 실천하기 위한 이제 실천법들로 구성된 이제 코딩 가이드북을 배포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실제로 저희 카카오 내부에 배포된 이제 에이전틱 코딩 가이드북 또 웹사이트고요. 그래서 이런 원칙들, 실천법들, 그리고 실제로 뭐 Getting Started, 그리고 주요 사례들과 함께 다양한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고, 핵심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AI와 함께 개발을 할 때 누구나 주니어든 시니어든 백엔드 개발자든 뭐 프론트엔드 개발자든 누구나 지켜야 될 원칙 규범들을 좀 정의한 문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사이트 자체도 일단 바이브 코딩으로 한 반나절 만에 실제로 배포 파이프라인까지 다 거쳐서 작성을 했고요. 이런 핵심 원칙 6가지 그리고 28가지 실천법들도 이런 이제 LLM과 아주 많은 긴 대화를 통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험 설계는 이제 단지 이제 단일 팀 3명이 아니라 여러 개 조직, 30개 이상 조직에 이제 40개 이상 과제 단위로 이 실험 참여 조직을 좀 선발을 했고요. 총 이제 105명의 개발자, 다양한 업무 도메인의 연차로 구성된 105명의 개발자가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실험 목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AI 도구의 효용성을 대규모로 좀 실무에서 검증을 해보자. 그리고 상황별 최적 도구 조합도 좀 우리가 패턴들을 좀 확인을 해보자. 그리고 시범 운영을 일단 한 마일리지 제도의 실효성 그리고 더 확장 가능할지 이런 확장 가능성들도 이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해보자 라는 목표로 실험을 진행을 했고 전체 기간은 총 3개월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실험 참여한 이제 개발자들 구성을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연차 구성은 보시다시피 1, 3년차 이제 신입 주니어부터 16년차 이상 개발자까지 좀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고요. 일단 개발 분야는 이제 백엔드 개발자가 이제 51% 정도로 이제 절반 이상으로 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 뭐 전체 개발자
중에 일단 백엔드 개발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일단 높아서 저희 실험 진행에서도 일단 백엔드 개발자분들 비율이 상대적으로는 조금 높게 나왔지만 다른 뭐 FE, 풀스택, AI, ML, 인프라, 뭐 DB, 데이터 영역 전체 영역을 모든 이제 개발자분들이 좀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여 조직들도 전체 조직은 아닌데 이제 주요 조직들을 좀 정리를 해 봤고요. 그래서 실제 저희 이제 사용자, 고객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개발팀도 있었고요. 저희 톡이나 뭐 커머스 조직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 이제 카카오의 계정을 담당하고 있는 계정 개발 관련 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이런 서비스를 또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어떤 분산 데이터, 빅데이터, 그리고 빌링, 광고 같은 플랫폼을 개발하시는 조직도 있었고요. 그리고 더 아래로 내려가서 실제로 이제 사내 어떤 플랫폼들, 그리고 품질이나 뭐 빌드, 모니터링, 그리고 사내 업무 도구들을 개발하는 또 개발 조직도 포함이 되었고,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또 더 내려가면 저희 이제 데이터베이스, 뭐 그리고 이제 인프라 조직의 개발자 분들도, 엔지니어 분들도 실험에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실험을 이제 설계를 하고 이제 3개월간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저희가 발견을 했는지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앞서 이제 페이지 2에서 확인된 내용이 이제 생산성 2배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페이지 2.5에서도 여러 조직 이제 105명에게서도 두루두루 일단 생산성 2배가 확인되면 실험이 뭐 성공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실험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막상 이제 실험을 다 끝내놓고 보니까 생산성 2배를 넘어서는 그 이상의 가능성들, 여러 가지 사실들을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발견의 기반은 여러 가지 피드백 루프를 좀 돌렸고요. 그게 이제 3가지 꼭지로 좀 돌렸는데, 첫 번째로 이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설문조사는 이제 매달 1회, 총 이제 3회 진행을 했었고요. 전체 실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약 28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을 매달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설문을 매달 이제 분석을 해서 이러한 페르소나의 개발자 군들은 조금 더 뭔가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좀 이면에 있는 내용들을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페르소나를 설정을 하고 그 그룹 분들을 대상으로 또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대1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 총 37명의 그룹분들이 이 인터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험이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제 개인 단위의 설문이나 인터뷰가 아니라 어떤 조직 과제 단위로 전체 일단 실험 참여 리포트를 작성을 요청을 드렸고요. 이 리포트는 과제 리더, 조직의 리더분들이 이제 작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개인 관점이 아니라 과제나 조직 단위의 어떤 인사이트들, 발견된 사실들에 대한 피드백들을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오늘 공유를 자세하게 드릴 텐데요. 저희 일단은 우선 설문 28개 질문 중에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이 실험을 그냥 대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질문을 꼽으라면 뭘까 좀 고민을 해보다가 이 질문을 가져왔어요. 2개월, 3개월간 이제 AI 도구들을 써봤는데 적극적으로 앞으로 AI 도구 없이 이제 개발이 가능할 것 같으세요? 라고 이제 질문을 드렸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더니 약 이제 68%의 크루분들은 절대 돌아갈 수 없다. 그리고 나머지 32%의 크루분들은 좀 불편할 것 같기는 한데 돌아갈 수는 있을 것 같아. 라고 응답을 해 주셨어요. 상당히 이제 절대 못 돌아간다는 비율이 높은 편이긴 한데 사실 제가 예상했던 거랑은 좀 차이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절대 돌아갈 수 없다가 아마 훨씬 더 높은 비율일 거라고 좀 기대를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좀 낮았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또 다양한 질문들, 인터뷰들을 통해서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구 없이 개발이 가능한가에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신 분들의 질문들, 그리고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답한 분들의 또 좀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가장
저에게 이 뭔가 또 울림을 줬던 답변은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팀에서 팀원을 뺏어가는 거다. 그래서 원래 혼자 하던 시절로 돌아가야 하기에 생산성이 많이 내려갈 거다. 사실 이 의미는 이미 이제 이 AI 코딩 에이전트를 단순히 도구로 인지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제 협업하는 그냥 동료로 인지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 자체가 저한테는 상당히 좀 크게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개발자분은 회사에서 안 사주면 뭐 사비를 써서라도 내 돈을 써서라도 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안 쓰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라서 라고 응답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단순히 뭐 생산성이 더 나아지냐 뭐 아니냐를 떠나서 그냥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이제 동기부여에도 크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AI 도구 없이는 업무를 하고 싶지 않다고 느낄 정도로 이제 의존도가 좀 높아졌다라고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갈 수 있다, 불편하지만 돌아갈 수 있다라고 대답하신 크루들의 대답들을 보면 돌아갈 수는 있는데 하지만 지금처럼 좀 시의성 높은 과제들을 자신감 있게 적시에 빠르게 수행하기에는 어려울 거다. 풀어보면 돌아갈 수 있는데 지금보다 많이 속도가 느려질 것 같아요. 라는 대답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쪽 뭐 응답들도 보시면 답답해서 일을 못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과거 방식이 이제는 좀 비효율적인 것 같다. 그리고 저도 되게 좀 우려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점점 AI를 많이 쓸수록 얘한테 이제 점점 의존하게 되는 상황이 너무 두려워지고는 있는데 이렇게 응답하신 분도 그런 의존하게 되는 상황이 두렵지만 근데 못 쓰는 상황은 더더욱 두렵다라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너무나 이제 공감하는 답변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짧은 만 3개월 기간이었지만 이미 깊숙하게 이제 개발자분들의 곁을 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AI 도구 없이 개발 가능한가를 또 연차별로도 좀 교차 분석을 해서 좀 봤더니 또 재미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연차, 이제 15년차 이하에는 좀 더 뭐 비율이 비슷비슷하게 돌아갈 수 있다, 없다, 비슷비슷하게 차지하고 있는데 16년차 이상, 저를 포함해서 16년차 이상인 분들은 한 분도 돌아갈 수 있다라고 답을 하신 분이 없으셨어요. 그만큼 더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고 이 AI 코딩 에이전트의 효용성, 효능감을 정말 누구보다 다른 연차보다 많이 경험을 하고 계신다라고 또 해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또 더 가져와 봤어요. 조금 더 이제 와 닿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실제로 이 실험 기간 동안에 작성한 코드의 비율 중에 이제 AI가 작성한 코드와 내가 직접 타이핑해서 작성한 코드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라고 이제 질문 드렸을 때, 우리가 작성한 전체 코드 중에서 이제 50% 이상이 AI가 작성을 다 했어요. 라고 응답을 주신 분이 무려 이제 72%에 달했고요. 그리고 특히 90% 이상이 AI가 작성을 하고 나머지 10%만 제가 타이핑을 해서 작성을 했어요 라고 응답을 하신 분이 무려 이제 15%나 되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설문은 뭐 매달 이제 3번을 했는데 점점 뭐 첫 달,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지나감에 따라서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는 사실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한 정량적인 수치들, 설문들, 내용들 가지고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생산성 기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질문 중에 역시 이제 뭐 생산성도 이제 확인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물론 이제 팀의 스토리 포인트나 이런 정량적 기준으로 측정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개발자가 느끼는 단순히 코드 작성 단계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뭐 분석하고 설계하고 문서화하고 테스트하고 트러블 슈팅하는 그냥 전체 단계에 걸쳐서 전반적인 리드 타임의 변화가 어떠한지 또 질문을 드렸고요. 그래서 98% 이상이 일단 긍정 응답을 주셨습니다.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80% 이상의 전체 리드 타임이 좀 단축이 됐다라고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50% 단축이라 하면 기존에 뭐 10일 정도 걸려서 해결했을 일을 AI 도구를 썼더니 한 5일 정도 만에 끝낼 수 있더라. 그래서 즉 이제 2배 생산성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80% 이상, 즉 이제 5배 이상까지도 리드 타임이
개선이 됐어요 라고 응답을 하신 분들도 11%나 답변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AI 코딩 도구를 도입함에 있어서 리드 타임이 짧게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얘도 이제 교차 분석을 해보면 역시나 16년 차 이상에서 좀 더 두드러지게 이 생산성 리드 타임 개선이 다른 연차들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왜 이렇게 좀 차이가 또 날까라고 연차별로도 차이가 날 거고 뭐 사람별로도 당연히 또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왜 차이가 날까? 이 차이가 나는 기준이 뭘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이 질문은 이제 위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런 AI 코딩 에이전트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사실 이 질문은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달 설문부터 새롭게 좀 추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앞서 연차별로 좀 차이가 많이 나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좀 확인할 수 있을까? 어떤 지표, 어떤 피처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바뀔까 고민을 하다가 어떤 위임 수준, 위임 레벨에 대한 이제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고 그래서 이런 AI 코딩 에이전트에게 어느 정도 내 업무들을 위임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고자 이 질문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 질문을 떠올리게 된 배경은 저희가 뭐 어떤 팀이 있다라고 하면 시니어 개발자들도 있을 거고 주니어, 미들, 신입 개발자 다양한 역량을 가진 멤버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팀에 내가 팀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시니어 개발자들에게 위임하는 업무의 범위와 신입, 주니어 개발자들에게 위임하는 업무의 범위와 성격이 전혀 다를 겁니다. 마찬가지로 AI 코딩 에이전트를 활용을 해서 개발을 할 때도 위임하는 수준이 아마 다 다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위임하고 있는지 질문을 드렸고요. 총 5단계로 향상된 검색 도구 정도로 구글 안 하고 스택 오버플로우 쓰는 대신에 LLM 써서 뭔가 물어보는 향상된 검색 도구로 쓰는 수준부터 해서 유능한 동료, 전략적인 파트너, 완전히 독립적인 에이전트로 뭔가 일을 완전히 맡기는 수준까지 총 5단계로 좀 질문을 드렸고요. 그래서 대부분 50%, 55%가 이제 유능한 동료 이상으로 이미 이제 코딩 에이전트를 좀 대하고 계셨고, 그 중에는 향상된 검색 도구로 쓰는 분들도 아주 소수가 좀 있었고, 이제 주니어 개발자 정도로 쓰는 분들도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또 연차별로 교차 분석을 또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위임 수준과 연차랑 또 어떤 관련이 있을까? 연차별로 교차 분석을 또 좀 해봤더니 다른 연차는 또 비슷비슷하게 나타나는데 16년 차 이상에서 거의 60% 이상 이제 전략적 파트너 이상으로 이미 코딩 에이전트를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은 업무들을 다양한 범위에서 다양한 깊이로 업무를 이제 위임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전으로 못 돌아가는 거겠죠. 이미 많은 일을 얘가 해주고 있는데 얘가 없어지면 이제 그걸 또 내가 다 해야 되니까 못 돌아가는 거고, 많은 업무들을 또 위임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업무 생산성, 리드 타임도 줄어드는 사실이 아닐까,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이제 리드 타임 단축과 위임 수준 이제 교차 분석한 거를 또 비교해서 보면 비슷한 패턴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AI 없이 개발 가능도 비슷한 패턴으로 응답 내용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별 설문조사나 어떤 인터뷰가 아니라 실제 이제 과제별 리포트를 통해서도 이런 리드 타임, 과제별 리드 타임에 대한 부분들을 응답을 받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양한 이제 과제 형태들이 있었는데 두루두루 적게는 50% 그리고 많게는 80% 이상까지도 리드 타임이 줄어들었더라.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개발 공수가 좀 줄어들었다라고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거는 제가 퀘스천 마크를 해놨는데 이제 99%가 줄었다. 이게 99%가 줄 수가 있나? 아무리 AI 에이전트가 뭔가를 잘 해줘도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99% 사례는 저희 이제 카카오에서 진행했던 이제 해커톤, 10K 해커톤의 우승팀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이 우승팀이 이제 10시간 만에 어떤 서비스를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이 우승팀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할 때 저희 CTO 이제 GD가 마지막에 AI 도구를 안 썼다면 지금 이 정도 수준의 완성도의 이 제품을 어느 정도 만에 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질문을 했더니 이 과제 리드인 에릭이
깊이 생각은 안 해봤지만 한 6개월은 걸리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거든요. 이 6개월은 단순히 이제 구현 시간만 포함된 거는 아니고 이 전혀 이제 기술적 백그라운드가 없던 기술 전문성이 없던 분야들까지도 이 AI를 이용을 해서 이 10K 해커톤을 통해서 이제 제품을 개발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AI가 없게 되면 뭐 이제 책 사고 도큐멘트 보고 이제 공부하는 것부터 스터디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6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응답을 해주신 사례입니다. 그래서 AI가 단순히 이런 코딩 속도 생산성을 늘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역량들까지도 빠르게 끌어올려서 강화할 수 있고 실제로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과제별 생산성 향상사를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보면 아마 제일 두드러지게 높은 생산성 개선 효과를 보였던 게 이제 POC 프로타입 수준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POC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는 평균 85% 정도 수준의 일단 리드타임 단축 효과를 말씀을 해 주셨고요. 평균적으로 한 2주 정도 걸릴 어떤 POC 업무들을 프로타이핑하는 업무들을 뭐 하루 내지는 이틀 정도 만에 다 완료할 수 있게 되었더라라고 응답을 해 주셨고요. 그럼 POC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뭐 어떤 제품을 프로덕트를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뭐 장애들도 많이 나고 어떤 문제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런 장애를 재현을 하고 원인을 분석을 하고 실제로 해결하는 시간도 이전보다 AI를 쓰기 이전보다 50% 이상 이제 단축이 되었다라고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개발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개발자분들은 뭐 저희 어떤 지표들을 또 수집을 하고 자료들을 정리를 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전에는 거의 수작업에 가깝게 좀 진행을 했던 것들도 AI 도구를 쓰게 되면서 50% 이상, 최소 50% 이상 단축이 되었다라고 응답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어떤 새로운 기술 오픈소스들을 우리 제품에, 우리 프로덕트에 도입을 하기 위한 어떤 스파이크 단계에서의 어떤 오픈소스 아키텍처 분석, 기술 검토하는 기간들이 기존의 뭐 수주 단위에서 수일 단위로까지 좀 줄어들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것조차도 그전에는 한 명 이상, 뭐 두세 명 이상이 좀 진행을 해야 됐던 것들이 이제는 한 명 그리고 AI 협업으로도 가능해지게 됐다라는 응답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개발도 하고 막 문서도 쓰지만 역시 또 업무의 많은 영역을 좀 차지하는 게 회의죠, 회의. 그런 회의할 때도 어떤 문서들을 정리하고 회의록을 정리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또 AI가 자연스럽게 도와주게 되면서 많이 또 줄어들게 되더라라고 응답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가장 또 저에게 또 뭔가 인사이트를 줬던 응답은 가장 이제 마지막 스프린트 기간이 2주에서 1주로 줄었다. 이 말인 즉슨 기존에는 어떤 우리 팀에서 어떤 기능들을, 피처들을 개발을 하고 완료하기까지 한 스프린트 2주 정도는 있어야 어떤 기능들을 개발을 하고 리뷰를 하고 다시 이제 반영을 할 수 있는 사이클이 돌았는데 이제 AI 도구들을 적극적으로 쓰게 되면서 2주까지 필요 없는 거죠. 기존에 했던 개발량을 이제는 일주일 정도면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스프린트 기간을 뭐 2주로 할 게 아니라 그냥 1주로 더 사이클을 좀 줄여서 갈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스프린트 기간을 이제 절반으로 1주로 줄인 사례들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산성 부분을 좀 살펴봤고요. 이제는 좀 품질 부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드타임 생산성과 마찬가지로 이제 품질 수준도 단순히 이제 AI가 그냥 생성한 코드 그 자체의 품질이 아니라 우리 프로젝트 전반적인 어떤 소프트웨어 품질 요소들을 고려를 해서 어떤 품질 수준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좀 질문을 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사실 저는 이것보다는 좀 많이 낮을 줄 알았어요. 대부분 크게 변화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산성만 높아져도 품질 수준을 유지하고 생산성만 더 높아져도 저는 되게 효용감 있다,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품질 수준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개선이 많이 됐다라는 응답을 받아서 또 자세히 또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게 생산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기술 피처들을 개발을 하는 속도가 이제 당연히 빨라지고
자녀 잉여 시간들이 좀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잉여 시간이 많아지는 거를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스프린트 기간을 줄여서 더 사이클을 빠르게 가져가는 팀들도 있을 테고, 그게 아니라 더 빨라졌으니까 이제 그 남은 시간은 아마 오늘 이 세션을 들으시는 모든 개발자분들의 개발팀의 백로그에 제일 하위에 쌓여있는 여러 가지 수많은 이제 기술 부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정 팀들은 빨라진 개발 생산성으로 인해서 자녀 시간들, 잉여 시간들을 이런 기술 부채를 해결하는데 또 재투자를 하게 되면서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어떤 품질 수준이 더 좀 단단하게 됐다라고 응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연차별 교차 분석도 상당히 의외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사실 LLM AI 코딩 에이전트가 생성하는 코드 수준과 실제로 정말 최고 전문가인 이제 16년차 이상의 아주 이제 전문가 분들이 생성하는 코드의 수준은 당연히 이제 차이가 있을 거고, 당연히 사람 16년차 이상의 개발자분들, 전문가분들이 생성하는 코드가 아마 더 수준이 높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품질 수준의 이제 개선 효과가 16년차 이상에서 더 또 많이 보였던 게 상당히 저는 또 신기했어요. 이렇게 나온 게.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결과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그 코드 자체보다도 더 많은 범위들을 이런 뭐 테스트 코드라든지 리팩토링 하는 것들, 시간이 없어서 기존에는 못했던 것들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기술 부채를 해결하는 데 시간을 더 재투입을 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수준이 더 이제 고르게 올랐다라고 응답을 이제 많이 해주신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품질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우리 개발자분들이 실제로 이제 AI가 만들어낸 코드 결과물을 이제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또 한번 또 질문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예측했던 대로 아주 뭐 신뢰하지도 아주 신뢰하지 않지도 않고 딱 뭐 중립, 그리고 중립보다는 조금 더 신뢰하는 수준이 이제 대부분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AI가 만들어낸 코드들을 그냥 무지성으로 막 신뢰하고 그대로 우리 코드베이스에 반영하는 게 아니라 AI가 만들어낸 코드들을 어느 정도 중립적인 입장으로 바라보고 리뷰하고 검토한 이후에 좀 내보낸다라는 사실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AI가 생성한 이제 코드 결과물에 대한 이제 신뢰도도 이제 연차별로도 역시 분석을 좀 해봤는데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사실 이것도 16년차 이상에서 조금 더 두드러지는 숫자를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이게 신뢰하지 않음의 비율이 가장 높았어요. 이거 참 또 이 신뢰의 역설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뢰하지 않는 비율이 이제 높은 이유는 그만큼 AI가 만든 코드들을 다른 뭐 연차 대비해서 더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시니어 개발자 한 분이 하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일단 얘가 뱉는 코드는 일단 무조건 한번 리뷰를 하고 봐야 되기 때문에 라고 일단 응답을 해주셨던 내용이 또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더 많이 신뢰하고 더 많은 효용성을 확인을 하고 있는 이제 16년차 이상이지만 반대로 제일 많이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들도 일부 또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계속 모든 3개월 설문에서 다 이제 신뢰하지 않음으로 일단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별로도 이제 품질 향상 사례들을 또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차례차례 보시면 일단 배포 전에 발견되는 초기 버그 수가 일단 코딩 에이전트 도입 이전보다 유사 프로젝트 대비 15% 정도 감소했다라고 응답을 주신 프로젝트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이제 일간 수백여 건의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최적화하기 위한 어떤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같이 계속 이 기술에 대해서, 인프라 구성에 대해서, 아키텍처에 대해서 토론하면서 좀 더 이제 안정적으로 구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응답을 주신 리더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슈 재현이 그전에는 잘 안 돼가지고 계속 해결하지 못했던 이제 어떤 간헐적 오류들도 AI를 통해서 명확하게 이제 재현 경로를 확인을 하고 실제로 이제 원인을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응답도 주셨고요. 그리고 앞에 계속 말씀드렸던 일단 생산성 향상으로 확보된 시간을 프로젝트 전체 기술 부채 해결에 재투입하는 사례들. 그리고 그전 같았으면
일정 리소스 때문에 빨리 이제 피처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뭐 한 80% 정도의 완성도 정도로 막 빠르게 일단 했던 것들을 이번에 AI 도구를 이제 쓰면서는 더 완성도 있게 더 안정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피드백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전혀 거의 예상을 이 정도까지는 못했는데 제일 마지막 이제 QA 단계에서 발견되는 결함수가 무려 25%가 이제 감소했다라는 응답을 준 과제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저희 이제 선물하기 조직에서 응답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AI 코딩 에이전트가 이제 생산성 리드 타임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프로덕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품질 측면에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그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정량적 지표 말고요, 이제 정성적 좀 성취들, 아웃컴들을 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꼭지로 좀 그룹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제 업무 방식, 일하는 방식이 좀 변화하는 것들, 이게 어떻게 일하는가가 좀 바뀌고 있더라라는 사실을 좀 제일 많이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코딩뿐만이 아니라 설계부터 개발, 뭐 회의를 하는 것들, 문서를 정리를 하는 것들까지 전체적인 이 우리가 업무를 하는 사이클들, 업무 방식들이 좀 변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기술적 장벽들을 극복을 하고 좀 혁신을 해 나가는 사례들, 그러니까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점점 이제 확정되더라라는 사실들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도전을 하고 두려움 없이 도전을 하고 어떤 복잡한 문제를 빠르게 좀 해결을 하는 이런 시도들도 많이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개인과 조직 구성원 개인과 팀의 역량이 또 강화되는 조직 문화 관점에서 성장하는 것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씩 좀 더 자세한 사례들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이제 어떻게 일하는가의 재정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AI 코딩 에이전트를 이제 적극적으로 씀에 따라서 이제 사람은 어떤 정책이나 구조, 설계, 추상화 사고에 집중을 하고 실제로 하우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AI에 위임하는 구조가 조직 내에 어떤 개발 방식으로 좀 정착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그래서 공식 문서를 기존에는 뭔가 어떤 새로운 기술들을 파악을 하려면 공식 도큐먼트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먼저 검색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공식 문서를 파악을 하는 방식에서 이제 AI와 대화를 하는 방식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핵심 개념을 빠르게 파악하고 뭐 샘플 코드도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나 이 사이클들이 이제 일하는 방식, 새로운 것들을 학습을 하는 방식 자체도 이제 바뀌더라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만들 것인가 보다 무엇을 왜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더 많아지게 됐더라라고도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시도들, 빠른 사이클을 통해서 실험적 접근이 증가했다라는 의견들이 아마 많이 좀 해 주셨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저희 이제 시니어 개발자분들, 10년차 이상 분들에게서 거의 공통적으로 좀 확인된 패턴입니다. 이제 병렬 비동기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AI 에이전트를 뭐 하나의 작업만 그냥 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작업들을 병렬로 동시에 작업을 시켜놓고 그 결과물들을 이제 확인을 하는 사례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이제 비동기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AI와 티키타카 하면서 어떤 정의된 내용들을 이제 작업 계획서들을 좀 준비를 하고, 이제 회의 갈 시간이 됐네. 그래서 회의를 가기 전에 에이전트한테 이 작업을 이제 시켜놓고 회의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회의를 하고, 회의를 갔다 와서 이 AI 에이전트가 마무리해 놓은 이 작업들을 다시 리뷰를 하는 이런 비동기적인 작업 처리들도 좀 확인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하는 방식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변하고 있음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의 이제 확장. 그래서 뭐 아이디어를 뭐 제공할 때 빠르게 어떤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를 AI가 이제 해주게 되고,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아이디어의 확장이 너무나 빠르고 좀 쉬워졌다. 그리고 어떤 새로운 기술에 대한 두려움도 감소를 하고, 도입까지의 어떤 비용 코스트도 감소를 하고, 그리고 미처 이제 인지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방안, 새로운 도구들도 이제 AI가 또 제시를 함으로써
더 많은 케이스들을 또 검토할 수 있게 되는 상황들, 그래서 할 수 있는가의 확장 사례들을 많이 또 공유를 해 주셨고요. 심지어는 이제 AI 활용 전에는 시도조차 좀 할 수 없었던, 도입할 수조차 없었던 수준의 어떤 표시가 가능해졌다. 전혀 특정 기술에 대한 이제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어서 그거를 뭔가 하기 위해서는 이제 스파이크 단계조차도 뭐 수개월이 걸리는 정말 그런 것들도 빠르게 좀 시도를 할 수 있게 됐다라고 응답을 많이 해 주셨고요. 그리고 특정 조직 같은 경우에 이제 백엔드 개발자로만 이제 구성된 조직인데도 프론트엔드 기술들 개발들을 빠르게 또 시도를 해보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수월해졌다라고 응답을 많이 해 주셨고요. 그리고 뭐 기존에는 뭐 ROI가 낮아서 리소스 대비 효율이 낮아서 뭐 미뤘던 작업들도 빠르게 좀 시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던가, 그리고 이런 실험들에 대한 어떤 심리적 부담이 줄고 뭐 이게 계속 이제 티키타카를 하면 이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구현까지 너무나 재미있게 또 좀 이어지더라라는 사실들도 많이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떤 성장, 조직과 개인의 성장 관점에서도 피드백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단순히 뭐 AI 에이전트에게 업무를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질문 답변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티키타카 하면서 개발자도 더욱 빠르게 이 성장을 하게 됐다라는 거. 그리고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고 뭐 사용하는 게 이제 너무 빨라지게 됨으로 인해서 일단 조직 문화 자체가 조금 더 진취적으로 변했다라고 응답을 주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생산성만 늘어난 게 아니라 어떤 개발자의 개인의 자신감도 좀 올라감에 따라서 어떤 조직의 이제 리더로서 어떤 인적 리소스를 활용하는 효율이 조금 더 이제 높아졌다라고 응답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또 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업무 스트레스 감소, 정말 이제 제일 개발자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게 그냥 단순 반복, 귀찮은 작업들, 아마 귀찮은 거를 제일 싫어하는 게 아마 개발자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업무들이 기존의 어떤 자동화 툴, 자동화 도구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동화할 수 있는 것들보다 더 많은 범위들을 자동화하고 반복 작업들을 뭐 줄일 수 있게 되면서 이제 업무 스트레스가 감소를 하게 됐더라라고 또 응답을 해주신 조직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3개월 실험이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또 길 수가 있는데, 이 짧은 3개월 내에서도 이런 AI 도구 자체에 대한 학습 경험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 개발 효율이 급격히 이제 상승을 하게 되더라라는 응답들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개발 코드의 코드를 빨리 만들어내는 생산성뿐만이 아니라 조직과 개인의 성장까지도 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이런 이제 AI 코딩 에이전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더 많은 일, 그리고 내가 해보지 않았던 일들도, 그리고 그것을 더 적은 인원으로, 그리고 더 완성도 있게, 더 자주, 더 빠르게, 더 재미있게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발견들이 이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장표는 제가 이제 작년 if 카카오 때 이제 AI 코드 리뷰 에이전트 주제로 이제 발표를 하면서 개발 시인에서의 이제 AI 네이티브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이제 썼던 장표를 좀 그대로 가져왔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제품을 만든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 프로블럼들을 발견을 해내고 그 프로블럼을 해결하기 위한 이제 솔루션들을 이제 탐색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주로 어떤 제품, 프로덕트 오너나 이제 제품 기획자 분들이 많이 디스커버리 사이클을 돌게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뾰족하게 다듬어진 이제 솔루션이 나오면 그 솔루션을 이제 실제로 딜리버리 하기 위한 과정, 그래서 개발 과정으로 넘어와서 구현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 사이클을 거치게 되는데, 이런 AI 코딩 에이전트를 이제 전체 개발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이 화우에 대한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비용이 또 많이 낮아지게 되면서, 그리고 AI와 더 잘 협업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보다는 사실 이제 앞쪽 what에 대한 부분, why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실제로 이제 개발자의 관심도가 왼쪽으로 shift left해서 이제 how에서 what과 y 쪽으로 점점 더 이동이 되는 사실들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발 사이클, 이제 파란색, 이 소프트웨어 개발 라이프 사이클 상에서 저희 이제 개발자들은 뭐 코딩만 하지는 않죠. 수많은 이제 개발 프로세스, 개발 문화 상에서 그리고 다양한 도구들을 써서 수많은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코딩은 이 수많은 개발자 활동들 그 중에 이제 하나일 뿐이겠죠. 코드 작성은. 그래서 이런 코드 작성 이외에 이제 개발자들이 하는 활동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왼쪽에 이 10가지 활동들로 좀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제 발표할 때 말씀드렸던 사실은 이제 작년은 코딩 에이전트라기보다 이제 AI 코딩 어시스턴트에 좀 머물러 있었죠. 그래서 자동 완성이나 채팅 그리고 단일 파일 에딧 정도 그 정도까지 이제 코딩 어시스턴트가 이제 발전을 해 있었는데 그래서 뭐 작년까지는 이런 AI 도구들이 코드 구현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어떤 뭐 테스트 코드 작성 그리고 뭐 코드 리뷰 요 정도 활동에 조금 더 이제 기여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AI 네이티브가 되려면 이제 개발씬에서의 AI 네이티브가 되려면 단지 코드 구현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개발자 활동 영역에서 이런 AI가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된다. 그게 진짜 AI 네이티브의 데브가 아닐까라고 작년에 말씀을 드렸는데 불과 1년 사이에 이제 그게 가능해진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서 실험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단순히 코드 구현 단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우리 실험에 참여했던 이제 우리 카카오의 크루분들이 개발자분들이 AI 에이전트를 활용을 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AI 코딩 에이전트를 좀 잘 활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이제 도구를 잘 쓰는 방법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도구를 잘 쓰는 방법은 너무나 일단 또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세션에서는 어떤 뭐 도구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보다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어떤 역량을 좀 가져야 될까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AI 씬에 저도 이제 들어온 지가 이제 불과 몇 년이 안 되었는데요. 가장 저에게 큰 영감을 준 문장을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이 에단 물릭 교수님의 이제 Speaking Things into Existence,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어떤 존재를 말로 불러내기. 너무나 큰 저에게 뭔가 영감과 인사이트와 앞으로도 이 문장을 대체하는 저에게 영감을 주는 문장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좀 영감을 줬었고, 이 존재를 말로 불러낸다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존재, 이제 개발자는 코드를 AI를 통해서 불러낼 거고요. 어떤 작가는 글을 불러낼 거고, 어떤 뭐 디자이너는 어떤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AI를 통해서 이제 불러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가 원하는 이 존재를 잘 불러내는 능력을 갖추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잘 끌어내는 능력은 여러 가지 이제 테크닉들이 이미 있어 왔어요. 아주 초창기에는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부터 해서 최근에는 이제 뭐 컨텍스트 엔지니어링까지 또 발전을 하고 있고, 이런 프롬프트를 만드는 프롬프트, 이제 메타 프롬프팅 기법들도 또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 카파시의 바이브 코딩도 어떻게 보면 이러한 원하는 존재를 정말 바이브를 타면서 불러내는 어떤 테크닉으로 또 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테크닉들, 기술들, 원하는 존재를 AI로부터 끌어내는 능력을 갖추는 게 정말 이제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단순히 이런 스킬들만 익혀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었어요. 저희가 사람끼리 프로젝트를 할 때도 중요한 가치는 공유된 이해와 이제 피드백 루프거든요. 그래서 기획자가 생각하는 것, 디자이너가 생각하는 것, 개발자가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면 프로젝트 이제 망하겠죠. 마지막에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막 이런 여러 싸우는 상황. 그리고 그 나무에 소파를 매다는 아주 유명한 그림 있죠. 이제 그런 사진들과 같은 상황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사람끼리 프로젝트를 할 때도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AI와 협업을 할 때도 여전히
유효하고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해서 이 AI 에이전트라는 녀석과 공유된 이해를 갖추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시켰는데 얘는 왜 자꾸 엉뚱한 것만 뱉지? 하고 그냥 끝나게 돼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뭔가 만들고자 하는 이 존재에 대한 이 상과 AI 에이전트가 이해한 상이 일치하는지를 계속 맞추고, 그리고 그것을 구현해내는 과정도 계속 피드백 루프를 돌리면서 맞춰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떤 자질들이 좀 필요할까? 이런 스킬들을 떠나서, 스킬이야 이제 배우면 되니까요. 그래서 어떤 자질이 이런 AI 네이티브 시대에 이런 AI라는 정말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파도에 올라타서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 어떤 자질을 갖춰야 될까? 사실 아주 예전에 기터 코파일럿, 코딩 어시스턴트가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계속되는 이야기는, 이제 개발자를 이제 그만둘 때가 됐다. 주니어 개발자가 먼저 대체될 거다. 시니어가 먼저 대체될 거다. 백엔드보다는 프론트가 먼저 대체되지 않을까.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기준은 하등 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연차도 중요하지 않고요. 직렬도 중요하지 않고, 어떤 도메인인지도 사실 중요하지 않고, 제가 제 기준에서는 앞으로 지금 이어서 말씀드릴 이 자질을 갖췄느냐, 갖추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이 파도에 올라타느냐, 아니면 쓸릴 것이냐가 좀 달라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자질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 세 가지 자질을 좀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좀 주도성 부분일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나 빠르게 이제 기술들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정말 진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빠르게 휘몰아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의 상황들, 어떤 문제가 생길지, 그리고 어떤 기회가 있을지를 빠르게 판단하고 다양한 기술들을 확인을 하고,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제품의 기술에 어떤 것들을 좀 도입할 수 있을까?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런저런 시도들을 해보고 도입하는 그런 좀 주도적인 자세가 가장 또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지적 호기심일 것 같아요. 정말 이제 LLM AI로 인해서 내가 전문 분야가 아닌 이런 분야에 대한 어떤 전문성도 아주 최고 수준까지는 당연히 안 되겠죠. 최고 수준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너무나 빠르게 새로운 기술들, 새로운 역량들을 확보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배울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전문적이지 않는 분야라고 할지라도 호기심을 가지고 조금만 시도를 해보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역량을 확보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어떤 지적 호기심 자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비판적인 사고일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사고일 것 같은데, AI가 언제 만들어내는 게 너무나 빠르고 많은 것들을 정말 생성을 해내기 시작을 했어요. 코드 쪽은 더 할 나위 없을 거고, 나머지 분야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렇게 AI가 만들어낸 결과물들을 그냥 그대로 GPT가 만들었으니까, 클로드가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그냥 믿고 그대로 쓸래가 아니라, 얘가 생성한 거를 신뢰할 수 있는 건지, 잘못된 사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사고할 수 있는 AI 결과물. 이거 좀 다시 가겠습니다. 말이 좀 꼬여가지고. 네,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네. 클릭하면서부터 할까요? 여기서. 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자질을 좀 꼽아봤습니다. 물론 AI 네이티브 엔지니어, AI 네이티브가 되기 위한 자질만은 아닐 건데, 이전에도 이미 이제 중요한 자질들이겠지만, 사실 AI 시대에 AI 네이티브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질은 저는 이 세 가지 자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주도성이고요. 너무나 빠르게 많은 기술들이 발전을 하고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기술들을 빠르게 선제적으로 받아들이고 시도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어떤 제품에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을지, 어떤 새로운 기회가 있지는 않을지 빠르게 선제적으로 탐색해보는 이러한 자질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적 호기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빠르게 새로운 지식들, 새로운 역량들을 뭐 쌓을 수 있게 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분야, 내가 높은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어떤 분야에 대해서도 빠르게 학습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이런 지적 호기심이 있는 분들이 빠르게 그런 것들을 탐색을 하고 다시 이제 주도성과도 이제 연관이 돼서 제품에 또 녹여보고 실험도 해보고 사용해보는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AI가 만든 결과물들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좀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논리적으로 오류는 없는지 실제로 사실과 어긋나는 어떤 할루시네이션들은 없는지 좀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실제로 적용하는 그런 비판적 사고를 갖추는 게 가장 또 중요한 자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이제 카카오에서 진행했던 이제 AI 코딩 에이전트 기반 실험들을 왜 실험을 시작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실험을 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발견했는지 그리고 이 발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발견들이 어떤 것들을 의미를 하는지를 살펴봤고요. 여러분들도 아직 AI 코딩 에이전트를 안 써보셨다면 지금 당장 작게라도 꼭 써보시고 이러한 새로운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올라탈 수 있는 개발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